2024년 10월 31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오우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유튜브 마지막 영상을 업데이트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네요. 요즘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 영상으로 찾아뵙지 못하여 구독자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영상은 전혀 올리지 않는데도 찾아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있으셔서 여러분들 생각이 나서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한창 중꺾음아라는 말에 빠져 있습니다. 이 말은 2023년도에 박명수 님이 하신 말이더군요. 저는 이 말을 어느 캐릭터 업체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라고 적힌 그립톡과 마그넷 굿즈를 팔더라고요. 그렇게 상업적인 광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중꺾마는 그 전에 알고 있었는데 중꺾음아를 알게 되니까 마음이 또 새롭더라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과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랑 뜻이 많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중꺾음아를 하기 위해서 중꺾마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군가 제 직업을 물어보면 저는 작가라고 대답하는데요. 그래서 작가님하고 저를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명하지 않은 작가죠. 저는 모든 작가의 목표일런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어느 정도 알려진 작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게 작가의 성공 척도죠. 글이 좋아서 그림이 좋아서 유명해질 수도 있겠지만 작가가 스스로 인지도를 가져서 유명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쨌든 유명해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야 작가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바라는 것은 글이 좋아서 그림이 좋아서 사람들이 저를 계속 찾아주는 것을 바람하지 않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쓰고 그려야 합니다. 그게 기본인 거잖아요. 매일매일 한 장씩 종이탑을 쌓다 보면 언젠가는 천장까지 닿을 거라는, 언젠가는 건물 높이가 되어서 그렇게 높아진 원고들이 나를 증명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중꺾음아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요. 어떻게 매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선수들이 매일 자기 기록을 갈아치우는 일은 없잖아요. 그날 컨디션도 좋아야 되고 연습도 충분히 넘칠 만큼 되어 있어야 하고요. 실수도 하지 않아야 기록이라는 게 경신되는 거니까요. 다른 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컨디션 좋은 날 명문장을 쓰거나 명작을 그려내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걸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대가의 경지에 다다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보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려 합니다. 피너츠 아시죠? 스누피를 그렸던 작가가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신경을 쓰는 문제는 점점 나아지는 일에 관한 것이다. 나는 매일 전날의 일을 평가하고 어떻게 하면 전보다 더 낫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찰스 M. 슐츠 작가가 찰리 브라운과 함께한 내 인생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찰스 작가는 매일 신문에 만화를 연재하였는데요. 몸이 아프기 전까지 휴재한 한 달을 제외하고 50년간 계속 신문 만화를 연재했다고 해요. 심지어 몸이 아프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동안 그려둔 분량이 있어서 계속 연재를 지속했다고 하고요. 마지막 작품이 올라가는 전날 밤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스누피라는 유명한 캐릭터를 가지고 매일 노력했다는 말을 들으니 뭔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샘솟더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제보다 나아지기는 너무 부지런하고 힘들다고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나는 어제로 돌아갈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그때와 다른 사람이니까. 매일
하루하루 지속하다 보면 저절로 어제로와는 같아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노래 한 곡을 들어도 나는 그 노래를 듣기 전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요즘 저는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를 열심히 부르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나아진 것도 아니라 실패하고 뒤처진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은 우릴 때려 눕히고 우린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게 전부야. 소설가 제임스 셜터의 아메리칸 급행열차에 나오는 말입니다. 삶이 하는 일은 우리를 눕히기 위해 설계되어 있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기 위해 설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어때요? 중꺾음화 그 자체죠. 이 모든 말들은 박산호 작가의 긍정의 말들이라는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책 광고는 아니고요. 요즘에 읽었던 책 중에서 중꺾음화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책이라서 한번 소개해 봅니다. 위 말들처럼 위로와 응원이 되는 글들이 100편이 실려 있는데요. 이 책의 표지에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삶이 레몬을 내밀면 나는 레모네이드를 만들겠어요. 라는 말인데요. 저는 이 말이 무척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을 사게 되었어요. 작가 엘버트 허버트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 제가 잘 아는 작가는 아니지만 삶을 향한 위트 있는 자세가 저의 철학과 맞물리는 것 같아서 듣기 좋았어요. 생뚱맞은 것도 제 취향입니다. 글만 읽었는데도 입에 침이 고이는 이런 문장을 저도 쓰고 싶네요. 중꺾음화는 좀 우픈 말입니다. 어제 상사에게 혼나고 일을 망쳐도 오늘 출근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직장인의 고된 노동을 대신하는 말이기도 하죠. 뭐든 좋습니다. 어차피 사는 인생 뭔가 꽂히는 것에 열심히 해야 하고 열렬하게 사랑해야 할 테니까요. 열심과 열렬은 한정원 작가의 8월 에세이 내가 네 번째로 사랑하는 계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도 참 좋지 않나요? 싫어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애둘러 말하는 사랑이란 뭘까 고민해 보게 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중꺾음화하고 계신가요? 저는 글 쓰는 일과 그림 그리는 일을 동시에 중꺾음화하고 있습니다. 창작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없더라도 해내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가 횡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요. 저는 이번 주에 처음으로 문예 공모전에 장편 소설을 써서 냈는데 그 과정도 끝도 정말 짜릿하더라고요. 100% 마음에 든 것도 아니었고 100%를 다 담지 못했지만 마감이 나를 완성으로 이끌어서 만들어낸 느낌. 누군가에게 오래 공들여 쓴 글을 보여주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짜릿해서 심장이 마구마구 뛰었어요. 많은 사람이 제 글을 읽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잘 읽었다, 좋았다라고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습니다. 혹평은 중꺾음화입니다. 여러분도 중꺾음화 하셔서 어제보다 1g 정도 멋진 나를 한 스푼 추가하셔요. 응원합니다. 저도 제 속의 이야기를 열심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입니다. 내일의 그대에게 오후 드림.